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유치원 비리로 전국이 떠들썩한 가운데 도내 어린이집에 파견된 보육교사들이 수년간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증언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김제 씨가 도내에서 유일하게 버스 안내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아 버스 이용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단풍 행락철이 시작됐습니다. 내장산은 다음 달 초에 절정을 이룰 전망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일교차가 크고 쌀쌀하겠습니다. 화재 예방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어린이집 비리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파견직 보육교사들의 열악한 처우가 말썽입니다. 네, 전라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대체교사들에게 수년간 임금을 체불해왔다는 증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전라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일하는 파견직 보육교사 김모 씨는 최근 직장을 그만둘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휴가를 간 보육교사를 대신해 어린이집에 파견돼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김 씨가 맡은 일. 아이들과 함께할 때 보람을 느끼지만 센터 측이 근로기준법을 어겨가며 임금 체불을 반복하자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일주일에 5일, 하루에 8시간. 남들과 똑같이 일을 해도 올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한 달 수입은 170여만 원에 불과했는데 시간별로 쪼개면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쳤다는 겁니다. 대체교사의 특성상 어린이집에서 교사 수요가 없으면 대기 상태로 있어야 하는 날이 많은데 센터에서 일을 업무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아 빚어진 일입니다. 저야 맞벌이 있기 때문에 온전히 생활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지만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선생님들은 이 일을 그만두고 현장으로 나가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센터에 고용된 대체교사는 90여 명으로 대부분 김 씨와 사정이 비슷한데 지난 5년간 체불된 금액이 무려 6억 원에 육박합니다. 대체교사들은 센터의 부당 대우에도 계약직 신분을 의식해 제대로 된 이의제기조차 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저 같은 이제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냥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탈락을 시킬 수도 있잖아요. 대체교사들의 요구를 외면해온 센터는 노동단체의 고발이 뒤따르자 뒤늦게 규정을 검토해보겠다며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입니다.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나 행정기관에 질의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질의에 대한 답변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전라북도는 육아지원센터가 도의 위탁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기관인 만큼 파견직 보육교사들의 처우 문제에 대해 정식으로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유치원 비리신고센터가 도내에서도 운영됩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홈페이지 원클릭 비리신고센터를 개선해 유치원을 포함 모든 학교 비리신고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의 유치원 비리신고센터 운영은 교육부 지침에 따른 것으로 다음 주에 자체 비리 유치원 대책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전주시가 발달 장애인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거점 병원 유치에 나섰습니다. 전주시는 보건복지부가 내년에 권역별로 발달 장애인 거점 병원과 행동발달 증진센터 6곳을 지정할 계획이라며 이를 적극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발달장애인 거점 병원은 전국에 2곳이 운영 중이며 전주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은 1,900여 명입니다. 요즘 버스 안내 시스템이 잘 갖춰져서 편리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하고 있죠. 하지만 김제시는 도내에서 유일하게 버스 안내 시스템이 추진되지 않고 있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강동혁 기자입니다. 승객들이 시내버스의 위치를 알아보기 위해 정류장에 설치된 안내기기를 살펴봅니다. 버스 안내 시스템이 도내에 도입된 지 10여 년. 정류장에서 버스 도착 시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모습은 익숙한 풍경이 됐습니다. 원하는 버스 정보를 바로바로 알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기다리는 시간 없이 대기 시간 보고 바로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김제시의 사정은 다릅니다. 정류장에서 승객들이 운행 시간표에 의지한 채 버스를 마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제 시내의 한 버스 정류장입니다. 승객들의 막연한 기다림이 계속되는 건 버스 도착 정보를 알려준 시스템이 이처럼 정류장 어디에도 구축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버스 안내 시스템이 추진되지 않은 곳은 도내에서 김제시가 유일한 상황. 자칫 결행이라도 되면 승객들은 사정도 모른 채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많이 불편하지. 전주 가면 그것도 나온 게 좋더만. 이렇게 바람만 봐서 와야 언제 알지. 이렇게 이제 차 없는 사람들은 진짜 막 이게 차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나 아까워. 올해 뒤늦게 신청서를 냈지만 시내버스 경영난을 이유로 중간에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14개 시군 중에서 가장 지금 열악한 상황 같더라고요. 근데 가능한 협조해갖고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김제시의 연간 시내버스 이용객은 120만 명. 대부분 노인과 학생들인 이용객들은 언제나 불편이 사라질지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음주운전 사고 재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소병훈 의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2,461건으로 전체 40%가 넘는 1,059건이 재범 사고였습니다. 특히 재범 사고 중 36%는 사고 횟수가 3회 이상인 상습범으로 파악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도내 기초수급자 탈락률이 높아 제도 개선의 요구가 높습니다. 국회 김광수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도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4.8% 늘어 큰 변동이 없었지만 같은 기간 기초수급자 신청에서 탈락한 저소득층은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이는 실제 부양 책임을 지지 않는 가족이 원인으로 지목됐으며 빈곤 문제 해결 차원에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가을산이 하루가 다르게 울긋불긋 단풍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도내 대표적인 단풍 명소인 내장산과 대둔산은 다음 달 초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찬익 기자입니다. 파란 하늘 아래 가을산은 세월을 지나듯 어느새 오색 단풍으로 곱게 단장했습니다. 산 정상에서 내달린 붉은 빛은 산 허리를 굽이굽이 휘감으며 타오릅니다. 가을볕을 품은 단풍은 화사한 매력을 더하고 보는 이들의 탄성을 자아냅니다. 단풍이 너무 멋있게 들어있고 또 우리 가족들하고 다 같이 오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산을 오르는 등산객들은 단풍의 고운 빛깔에 매료돼 좀처럼 발걸음을 떼지 못합니다. 매년 오면은 단데 보다가 여기가 더 아름답고 더 좋아요. 굵고 노랗고 이제 좀 아름답죠. 올해는 평년 기온이 오르면서 단풍 시기가 예년보다 사나흘 정도 늦어졌습니다. 앞으로 일교차가 크고 당분간 비 소식이 없어서 단풍을 마음껏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덕유산은 단풍이 절정에 접어들었고 지리산과 대둔산은 이번 주 국내 최대 단풍 명소인 내장산은 다음 달 초쯤에 가장 화려한 단풍 빛깔을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전주시가 청년 관광 통역 해설사를 운영합니다. 전주시는 외국인 여행객 증가에 맞춰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가 가능한 도내 청소년과 대학생 77명을 관광 통역 청년 해설사로 위촉했습니다. 이들은 내년 9월까지 1년간 외국인이 많이 찾는 전주 한옥마을과 구도심 등에서 관광 안내와 통역을 맡고 지역축제 자원봉사자로도 활동합니다. 내년도 익산시의 생활임금이 시간당 8,600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익산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8,130원보다 5.8% 470원 오른 시간당 8,600원으로 인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 최저임금보다 250원 많은 금액으로 익산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와 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의 임금에 적용됩니다. 다음 주면 지리산 단풍도 절정이 예상되는데요. 한국관광공사가 남원 지리산 둘레길 인월에서 금계 구간을 10월에 가볼 만한 곳으로 추천했습니다. 지역 소식 김한관 기자입니다. 남원 지리산 둘레길인 인월 금계 구간이 10월에 가볼 만한 곳으로 선정됐습니다. 인월 금계 구간은 중간중간 마을의 옛 이야기가 남아있는 오솔길, 작은 농로와 황금 들녘 등 가을 전경을 그대로 느낄 수 있으며 인월 5일장과 국악의 성지까지 있어 판소리도 즐길 수 있습니다. 또 지리산 뱀사골 단풍, 광활루원 등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다양합니다. 가족들하고 오기에 딱 좋은
지리산 둘레 코스 같고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은 내년에는 꼭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완주군이 고산면 만경강 수변 생태공원 일원에 1억 원을 들여 무궁화 동산을 조성합니다. 나라꽃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산림청 공모로 추진되는 무궁화 동산 조성 사업은 전국에 124곳이 있습니다. 완주군은 주요 도로변 등지에 이미 7만 4천여 그루를 심어 관리하면서 8년 연속 무궁화 전국 축제 개최로 무궁화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고창군이 군민과의 소통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군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군청은 매월 둘째 주 화요일 읍면을 순회하며 주민 불편과 정책 제안을 청취하는 자리로 상담을 원하면 읍면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동군청은 신림과 성내면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운영됩니다. 김제시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 사업이 농업인들의 꾸준한 이용으로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임대 사업을 시작한 농기계 임대 사업소는 현대 60종 557대의 다양한 농기계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임대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전화와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1일 1회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 도서 지역 LP가스 노후 시설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군산 관내 계야도와 관리도 등 9개 섬 지역에 대해 LP가스 시설을 점검한 결과 약 400세대에서 배관으로 쓰이는 고무 호스에 이상이 있고 타이머콕이 부착되지 않아 과열 우려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가스 용기가 다수 방치되고 온수기가 부적정하게 설치되는 등 위험 요인이 적지 않아 군산시가 시설 개선 사업비를 책정하기로 했습니다. 원산지 표시제 위반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도내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1,050건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7번째로 많았습니다. 위반 내용으로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가 774건으로 많았고 미표시는 270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도내 휘발유 가격 오름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석유공사가 집계한 도내 휘발유 가격은 10월 셋째 주 리터당 평균 1,675.69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13원가량 낮았지만 한 주 새 0.05원 올라 최근 3년 사이 최고가를 또 경신했습니다. 도내 주유소별 휘발유 판매 가격은 최저 고창 리터당 1,619원, 최고 군산 1,899원 등으로 무려 280원이나 벌어지는 등 판매 가격 차이도 커지고 있습니다. 도내 미분양 주택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지난 6년간 주택 미분양 현황을 집계한 결과 도내 미분양 주택은 2016년 2,300여 채에서 지난해와 올해는 1,800여 채 수준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주택이 완공된 뒤에 빈집으로 남아있는 이른바 악성 미분양도 지난해와 올해 각각 810여 채와 788채로 줄지 않고 있습니다.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지자체 지원이 강화됩니다. 전라북도는 최근 주식회사 D&T, 가온우드 등 21개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해 인증서와 인증현판을 전달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인증기간 5년 동안 경영 안정자금을 5억 원까지 빌릴 수 있고 1% 많은 이자 차익 보전과 국제 박람회 참가, 해외 규격 인증 획득 등 혜택을 받게 됩니다. 창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작업 공간이 문을 열었습니다. 전북 연구개발특구본부는 테크노마트 2층에 예비 창업자나 스타트업 기업인이 창업을 준비하거나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인 이노워크를 설치했습니다. 이노워크는 자금 지원과 판로 개척 전문 인력이 상주하고 법률과 회계, 노무 관련 상담도 가능합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제4회 군산 장애인 인권 영화제가 차별은 없다라는 주제로 내일부터 4일간 어린이 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정읍 시립국악단의 상설 공연이 내일 정읍사공원 특설 무대에서 올해 마지막 무대로 펼쳐집니다. 소현정 피아노 독주회가 내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 서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스토리텔링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희곡 가보 백성이 내일 부안예술회관에서 무료 공연됩니다.
전라북도 과학교육원은 인문, 과학, 예술이 어우러진 오토마타전을 내일부터 전시합니다. 종자산업의 모든 것을 살펴볼 수 있는 제2회 국제종자박람회가 내일부터 26일까지 김제 민간육종연구단지 일원에서 열립니다. 제16회 전주국제발효식품 엑스포가 오는 25일부터 나흘간 전주 월드컵 경기장 만남의 광장에서 개최됩니다. 2018 주월 팰리스 보석 대축제가 모레부터 익산 주월 팰리스에서 펼쳐집니다. 30여 개사가 함께하는 전주시 채용 박람회가 모레 전국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립니다. 환경 분야에서 인문학까지 배우는 초록 시민 강좌가 내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운영됩니다. (10월 22일) 월요일 전북권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구름 많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고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지역별 최고 기온입니다. 전주 20도, 임실 19도, 동부권은 남원 19도, 무주 18도, 서해안권은 부안 20도, 군산 18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앞바다에서 0.5m, 먼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고 대기가 건조한 만큼 화재 예방에 유의가 필요합니다.